연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최근에 첨예한 이슈이고요. 잠시 후 오후 2시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들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쉽게 하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의사 부족 문제, 해묵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부족 현상의 현재 상황 또 배경까지 5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내외산소가 되겠습니다. 내외산소? 산소랑 내외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줄임말인가요? 네, 병원 진료 과목의 앞글자를 딴 조어인데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줄임말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산소. 네. 딱 들어도 의료진이 부족한 과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라고도 하는 과목들인데요. 상대적으로 의대 내에서도 기피하는 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피한성 정제형과는 대조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한성 정제용. 피한성이 이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네. 그러니까 이른바 돈 되는 과들. 돈 되는. 또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런 과들과는 좀 대조를 이루는 과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거슬러 가면 거의 20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입니다. 인기과로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하다란 말이 그때부터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래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는 안 되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안 되겠다 거예요. 싶은 거고, 사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OECD 통계를 보면 재작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7명 정도 됩니다. 3.7명.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명. 그러니까 OECD 평균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네. 의대 졸업생 숫자도 적은데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7.26명에 불과합니다요. OECD 3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8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음. 근데 사실은 의료 수요라는 거는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근데 의사는 부족해지는 상황이죠. 네, 근데 뭐 같은 의사 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가 올해 21명인데 반해서 내년에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32명이거든요. 21명이 배출되는데 네. 은퇴하시는 분은 32명이에요. 은퇴하는 의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감소 상태에 이미 그러네요. 들어갔고요. 특히 소아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3명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의사가. 23명. 휴가 가시고 뭐 일 있으시고 뭐 잠깐 다른 진료 보시고 이러면은 대기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장기 비전이 또 없다고 보고 지원자도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저출생 추세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에 접어들었는데요. 소아 진료 관련한 의료 부족 상황을 담은 지난 6월 뉴스데스크 리포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 진료가 시작되는 오후 6시. 병원 안은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에 7명 있어요. 예약석을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4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 진료실 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갑자기 저녁 때 열이 나서 이 시간대에 연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8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현재 대기 인원은 60여 명입니다.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웃 아산시에서 찾아온 환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하는 소아과들은 대부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의료진도 지쳐갑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코 나오고 기침나고 열 나가지고 지루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곳의 마감 시간은 밤 11시. 오늘 하루 원장 선생님은 15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딱 2번 다녀온 게 전부입니다. 최근 소아과 전문의 2명이 그만두면서 진료 시간은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달빛 어린이 병원은 현재 44곳.
평일 오후 11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어린이 환자를 돌봅니다. 휴일과 야간 진료 시간만큼 수가를 50% 더 받는다지만 오히려 적자만 커지는 상황. 우리 아니면 누가 환자 보랴 그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소아과 손 놓으면은 이제는 사실 소아과 더 아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포기하려는 병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네. 의사분들이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내가 아니면 누가 보랴 이걸로 네. 남아있기에는 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구조로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뭐 개인의 어떤 선의에 기대서 시스템을 맡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의대 정원은 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몇십 년째 나왔던 건데요. 의대 정원과 관련된 소식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3,058명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네. 기억하게 됐어요. 3058. 3,058명. 이게 네. 의대 정원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18년째 동결 상태인데요. 원래 국내 의대 정원은 2000년까지만 해도 3,5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오히려 50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든 거네요? 네,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의약 분업을 도입을 했거든요. 의약 분업. 네, 그러면서 기억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약사에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관여하던 약과 관련된 어떤 뭐 권한을 이제 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제시했던 카드가 당시의 의대 정원 감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수익이나 어떤 이권을 좀 의사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좀 보충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이후 4년 동안 10% 정도 의사 정원 감축이 됐고요. 이후 계속 감축이 되면서 2006년에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인 3,058명이 됐고 그 이후 그 인원이 18년째 계속 동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년이면 거의 우리 옛말에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데 요즘 너무 빨라서 5년에 한 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강산이 한 1.8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많이 식으로 변할 쳐도. 기간인데 네. 동결이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사보조 사태가 이미 그 당시에도 왜냐면 있던 의사를 또 줄이는 그렇죠. 거니까 불거진 문제였다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5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정도예요. 그렇죠. 2000년대 수준으로. 네. 근데 당시에 의사들 반발로 백지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됐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매년 400명씩 정원을 늘려서 가겠다. 그리고 공공의대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의료 인력을 전문 양성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다 파업에 나섰고요. 네. 동네 병의원 휴진 거기에다가 심지어 의대생들이 아예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투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료 공백이 크게 생겨서 또 문제가 됐었죠. 당시에는 게다가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의사 늘리려고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코로나가 발등에 불이니까 이거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좀 지나가면 다시 논의하자면서 또 한 발 물러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023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제 다시 코로나 좀 지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제 다시 복지부가 하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좀 스토리를 담은 리포트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연락한 병원 10곳 모두 병상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도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의사가 없어서잖아요. 소아과 응급 환자를 24시간 봐주는 병원이 대한민국 대형 병원의 20%밖에 안 돼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2020년 한 해에만 22,449명. 매일 62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2000년 이른바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은 10% 감축됐고 지금껏 제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10년간 400명씩 4,000명을 늘리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전공의부터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집단 파업에 나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로 이들을 끌어들일 대안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제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선 또다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아스톨프님이 이 지방에서는 네. 그러면 서울 가다가 죽어야 하는 게 이게 정말 정상이냐. 그렇죠. 마녀세상님은 시골 지역 산모도 병원 찾다가 차 안에서 출산하는 거 네. 소식을 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매번 무산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번에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수요는 높은데 또 공급은 적지.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의 몸값은 또 그 사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보면 의사들 연평균 수입이 2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비교 기준은 상대적이겠지만 연평균 5% 이상씩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직종들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게 또 수입은 늘어난 직종이 바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의료 인력 중에서 이제 간호사들 처우가 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게 비해서 의사들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 의사의 수입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데 간호사의 한 2-3배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입니다. 5배 그러니까 이상. 간호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면 의사가 5천만 원 이상 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가뜩이나 저성장 국면에 지금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가 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고령화로 성장 동력은 떨어져 의료 수요는 높아져.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고 심지어 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의대 입시 열풍이다. 지금 뭐 의치한 뭐 이런 식의 의치한약 해가지고 뭐 이런 입시 열풍이 잔뜩 불고 있는데 이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면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야, 이거 우리 회사에 우리 아이가 온다고 생각하면 미래가 막막해지는 분야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추세로 가다 보니까 산업들이 기울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 수익을 보면 잔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필수 공백은 생기지 의료 의사들 수익은 오르지 하니까.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은 야 그래도 돈 잘 번다는 의대 지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 늘고 있고요. 바로 이와 관련한 수치가 있거든요.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바로 좀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81.3%가 되겠습니다. 81.3% 이건 어떤 수치예요? 이게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국립의대의 정시 모집 입학생을 분석해 본 거예요. 네. 의대 신입생들. 정시 모집. 네, 정시로 의대 들어온 학생들. 근데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81.3%가 재수 혹은 삼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시생 중에 네. 정작 이제 현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고3 학생들은 비중이 엄청 적은 거네요. 그러니까 20%도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년 동안 국립의대 들어온 학생들이 1,121명이었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이 중에 N수생이 900명이 넘습니다. 1,100명 중에 900명 이상은 다 재수, 삼수를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보니까 재수나 삼수 안 하고는 의대 가기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올해 조금 줄어서 이 정도인 거고요. 지난 2021년에는 재수생 이상 비중이 84%나 됐습니다. 84%요. 그리고 심지어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시 의대 입학생이 29명이었거든요. 근데 고3 학생이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다 재수 삼수. 그런 일들도 막내 비일비재. 당첨이네요. 그렇죠. 의대를 지망하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취향의 차이 이렇게 이런 판단의 차이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고시제도를 폐지할 때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고시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폐단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느 한 직역에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또 그걸 뚫고 들어온 사람들은 과도한 보상을 또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좀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비용 측면이 크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 이제 많았고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의대 광풍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야, 나
다시 한번 재수해서 의대 가야겠다. 재수 삼수하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사회초년생들도 아이고. 야 나 수능 다시 봐야지 안 되겠다. 심지어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이 생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쯤 되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다들 의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대가 우리가 흔히 문이과 할 때 이과 이과생들이죠. 인력이다 보고 거기서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같은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게 되면 맞아요. 이공계 인력 이탈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떤 과학 기술이나 공학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당시 많은 공대생들, 이과대생들이 의대로 다 대거 이탈했었거든요. 지금 누적된 문제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의대 입시, 아니 가뜩이나 의대 가려고 줄 서 있는데 증원한다고 하니까 야 이번에 문 열렸을 때 또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움직임도 있고 입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강남 학원과 상황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열린 학습 전략 설명회. 모집 정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렸지만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엄마께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와서 듣고 판단하고 직접 질문을 해보려고. 의대 입학 정원은 늘어나는데 현재 대입 제도가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란 소식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 애들은 재수를 못하거든요. 조금 빨리 듣고 좀 애한테 뒤에서 서포트 해주려고.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늘어난다는 의대 정원이 수시 모집에 집중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역들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고 이 재수생들은 9개월 동안 그냥 정시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수능 점수에서 그 재수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강남 대성이나 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의 겨울방학 기숙 특강은 줄줄이 마감된 상황. 의대 모집 증가는 사실상 최상위권 대학의 학과들이 늘어나는 셈이라 다른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줄어 합격선도 낮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마냥 쉬워지지는 않을 걸로 분석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의학 전문 대학원이 설립됐을 때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도 의전원에 도전했듯이 의대 정원이 1000명 이상 늘어나면 현재 이공계 인력들이 대거 의대 입시에 뛰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푸레님이 네. 의사들 늘려봤자 마음이 콩밭인데 깊이가 갈까요? 이런 얘기 하셨고 이제 뭐 탈레모님은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아니 물론 여기에서 의사 지망하는 뭐 학생들이나 뭐 지망생들이 다 돈 때문에 의사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쵸,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의사가 또 꿈인 분도 있을 거고 또 의사가 중요합니다. 의사를 우수한 분들이 해야 또 우리 보건의료 역량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개인의 선이나 이런 거에 기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미 구멍이 막 뚫리고 있는 상황이 뻥뻥 돼서 뚫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시장 논리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변화인 거죠,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의료진 필요한데 의사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수입이 올라가고 그만큼 의사가 귀해지니까 수입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가면 뭐 내가 요 정도 공부했는데 나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 가는 그렇죠. 게 훨씬 더 좀 뭐랄까 앞으로의 삶이 보장이 훨씬 되는 보장이 거죠.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재수 삼수 뭐 하서라도 가야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또 이제 R&D 예산은 또 삭감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입장에서는 연구로 또 뭔가 일가를 이루기에는 환경이 좀 더 열악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는 여전히 굉장한 기회의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의사 부족 사태가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부족한 건 맞지만 이걸 사실은 지역별로 나눠보면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데요. 바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격차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네. 지역 격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바로 이 소식은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번째 키워드는 42.5%입니다. 42.5% 이번에도 수치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수치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네. 혹시 성지영 앵커께서는 SRT 기차 예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가려고 들어가 네, 봤는데 네.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또 보직을 했었어서 굉장히 예매를 자주 해봤는데 그렇죠. 로드맨 했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심지어 1시간 동안 클릭을 해요. 1시간이요? 그럼 열려요. 아,
열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제 노하우입니다. 개인적인 노하우. 나오거든요. 무한 클릭을 하면 무한 열리긴. 클릭을 해서 열고 저는 타요.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이거 약간 집념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돼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저는 그 노하우가 있는 건데 평일 낮 시간도 죄다 매진입니다. 평일 낮 시간. 11시부터 쭈루루 다 매진. 아니 그러니까 평일 네. 어쩌다 이제 휴가 네. 한 번 내면 네. 아 요거 타고 가볼까 싶어서 이제 네. 운전하기 싫어서 이제 알아보면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놀래요. 아니 뭐 기차표가 뭐 평일이 죄다 매진이야. 왜 사실 주말은 이해하는데 평일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 SRT 종착역인 수서역에 가보시면 왜 그런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수서역에 가보면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종합병원 외래 환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서역 인근에는 강남 세브란스 그렇죠. 병원, 또 수서에 삼성 서울병원이 있는데요. 네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이 수서역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거기 간이 진료실도 있어요. 역 안에. 간이 진료실도요? 거기 상담실이 있어요. 의료 상담실. 상담. 혈압도 재고 막 의료 차트도 확인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고속철도가 지역의 종합병원 환자들을 다 빨아들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간혹 우리도 이제 외래 예약해놨다가 취소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클릭하는 겁니다. 열차표까지 같이 취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 열차가 지금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다 보니까 병원 환자들까지도 다 지금 서울 그것도 빅5로 빨아들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빨대 효과라고 부르죠? 맞아요. 예전에 그 분당선, 신분당선 뚫리고 나서도 분당상권이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이랑 직결이 되니까 강남으로 가는 거죠. 다 강남역 와서 놀고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인 건데 전체적으로도 이제 의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지역으로 가보면 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일수록 지금 지역은 더 부족하고요. 네. 그 남아있는 의사들조차도 주로 대도시나 수도권 권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주로 있다 보니까 지역 환자들도 이렇게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정말 서울 원정을 오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빅5를 찾은 환자가 71만 명을 넘겼고요. 71만 명이요? 10년 사이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비율이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 42.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원정 환자 네. 수의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39%를 차지했습니다. 42.5%라는 게 원정 오는 환자 수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는 지역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들 서울로 오니까 그 사이 지역 의료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고요. 흉부외과 또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소아 중증 질환 치료 인력 중에 뭐 대표적으로 소아 흉부외과 의사의 78%가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댓글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2021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38.6명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가. 치료 가능한 조금만 사망자. 빨리 치료했다라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 네. 근데 강원도는 50명에 달했습니다. 50명.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만으로도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로드맨 시절에 맞아요. 직접 취재도 했었는데 이제 지역에서는 소아과 같은 데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아과도 폐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왜 영상에서 그 소아과 원장님이 이렇게 간신히 버틴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턱걸이로 치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맞아요. 다 애들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감기에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수수수수 폐업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취재를 했었고요, 당시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시 개업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550곳이 폐업했고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이건 뭐 저출생과 이제 혼인율 감소와 무관치 않은 문제인데 네. 10년 사이에 36% 이상 줄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담은 리포트 잠시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주의료원의 호흡기 내과 진료실입니다. 의사나 환자는 없고 빈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올 초 담당 의사가 그만둔 뒤로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하게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실도 새로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장비 구매도. 다른 의료원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천의료원에선 코로나 기간 신장내과 전문의가 나간 뒤 투석실을 1년 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진료 과목을 중단한 공공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 달합니다. 1년 사이 5곳이 더 늘었고 6년 전과 비교하면 22곳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5곳,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가 각 4곳으로 지방에 위치한 의료원이 많았습니다. 진료 과목으로 따지면 모두 37개, 안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과 등 다양합니다. 원인은 근무 강도가 높은 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근무를 꺼리면서 지원하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는 의료원이 있어서 더 그러겠죠. 의사가 줄어들고 없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종합병원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또 보훈병원과 국군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면 의사를 못 구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곳은 44개 병원, 67개 진료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의료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필요한 과목이라든지 아까 뭐 부족한 내외산소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1,000명을 늘렸는데 1,000명이 다 피부과로 간다. 곤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한 내용 바로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뭐죠?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수가 조정입니다. 수가 조정. 네. 이거 건강보험 수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 관련 내용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도 의사가 넉넉하다라는 반론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차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이걸 늘릴 때 늘리더라도 방금 성정 앵커 말씀처럼 제대로 배치하고 필수 의료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 구조 설계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의사협회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더 배출하더라도 그 의사들 다 인기 과목으로만 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대도시나 수도권 등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거죠. 몰리고 있는 거죠. 아까 청주 의료원 나왔지만 청주가 무슨 그런 시골이 아니거든요. 거기 뭐 하이닉스부터 에너지 솔루션부터 막 주요 공장이나 일자리 되게 많은 대도심에도 지금 저렇게 어려울 정도니 그 외의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련병원은 수도권으로 잡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대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들이 사실 현지에 남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협회 이런 주장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지적이 네네. 있는데 다만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도 만약에 병원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과밀해지면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시장 이제 경쟁을 하면 그렇죠. 실제로 변호사 시장이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로스쿨 도입 이후에 정원이 느니까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됐고 변호사들 몸값이 낮아지고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좀 중소 중견기업들도 사내 변호사들을 다 둘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건비 여건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차고차고 넘칠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으로도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왕 늘리는 거면 좀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채우고 넘어오는 수요보다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조님이 의대 정원수 늘리는 건 대찬성인데 과정과 대책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그 하셨어요.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피과 흔히 말하는 가기 싫어하는 과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소아과를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환자가 1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씩만 받으면 하루 100만 원을 버는 건데 지금 만약에 환자가 10명밖에 안 와요. 그럼 10,000원씩 주면 10만 원이면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소아과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환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맞춰주려고 그러면
한 명당 10만 원씩 주면은 100만 원이 똑같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럼 예전 수입을 그대로 유지시켜줘? 사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랑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른바 기피 과목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경제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이제 고난도 고위험의 경우 추가 보상, 소아 입원은 보상 강화, 이런 식으로 차례로 시행을 해서 이 늘어난 인원이 자연스럽게 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사실 기피 과목을 또 이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사고 관련된 것도 있어요. 물론 의료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이런 과를 진료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의료 사고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뭐 흉부외과, 그런 뭐 신경외과 이런 데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곳들 특징이 의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중증 상태로 수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 전국에 몇십 명밖에 안 돼서 수술을 내가 도맡아서 지금 스케줄도 빡빡한데 소송까지 다 감당하려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수 진료과에 대한 지망 자체를 기피해버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의료 분쟁법도 개정을 해서 올해 말부터는 불가항력적인, 물론 당연히 과실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의료 과실과는 딱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은 위험한 수술과 또 기피하는 진료를 보는 의료인들이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민형사상의 어떤 그 법률적인 소송의 부담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 늘어난 의사들이 아 여기 가도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인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병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의 골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의사 정신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환자를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의사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 소명 의식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뭐 연봉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확실히 내과에 한 두세 배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건강보험 체계가. 그래서 사실은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는 세상에 사실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의 어떤 지불 용의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그래서 있기는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원책이 뭔가 주어지는지 이런 거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1시 반인데 잠시 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증원은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이 왔는데 일단 대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3명 중 2명이 정원 확대 찬성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24%는 1,000명 이상 확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으로도 의료인 부족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되 이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분산하도록 유도할 건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가 자칫 특혜 논란으로 사실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송 면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또 악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논란의 사안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이런 것들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은 또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입법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어떤 정치적인 해법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가는 건데 지금 사실은 계속 이제 뉴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합의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정치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도 이제 민생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안에 좀 차이는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공공의대 또 거의 10년간 4,000명 굉장히 그 규모나 형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 논의가 어떻게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그 첫 단추는 잠시 후 2시에 발표되는 이 소규모 의대들 정원 확충 방안이 될 텐데요.
아마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뉴스 바사삭을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렇겠네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여야가 모두 좀 같이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네. 모처럼 국민들 좀 기분 좋게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래서 보여줬으면 막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또 야당은 이거 총선용 카드 아니냐면서 사실은 선거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치권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워낙 해먹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만큼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클리셰 있잖아요. 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게요. 네.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희 5개 키워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일단 내외산소 아시겠죠? 내외산소, 네. 이제 부족한 의사들 그리고 3,058명, 18년째 그대로다. 동결된. 근데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의사는 필요하다 보니까 의사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대의 81.3%가 재수 이상이다. N수생이다. 너무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런 사이에 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들 지역 간의 격차는 커져서 지금 서울로 원정 오는 환자가 10년 새 40% 이상 늘고 있다. 그 사이 그만큼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과와 적당한 지역에 분산될 수 있도록 마지막 키워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가 조정은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인 만큼 이 어떤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타협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관전 있겠습니다. 포인트다. 네. 오라비님이 방송 더 하세요. 맛만 보고 잉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네, 네. 키워드 바사사 MBC 연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